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자유형 실수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나는 자유형을 해도 자꾸 물을 마실까? 왜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질까?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있으셨죠? 자유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영법이지만 사실 정확한 타이밍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호흡 타이밍과 자세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게 지치고 그만큼 멀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한 수강생분이 선생님 저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열심히 팔을 저었는데 더 느릴까요? 라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다룰 4가지 실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작은 교정으로도 여러분의 수영 실력이 훨씬 늘고 더 편하게 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숨 쉬는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도 수영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숨을 쉬는 그런 방식이 특징인데요. 특히 얼굴이 대부분 물속에 있기 때문에 호흡 타이밍과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만 계속 호흡을 하다 보니 목이 뻐근하고 좀 몸이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면에 양쪽 호흡을 시도를 해보면 속도가 또는 템포가 깨지게 되고 좀 리듬이 어색해진다 라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숨을 쉬는 동작이 아니라 전체 우리 자세의 균형도 잡아주고 스트로크의 리듬 그리고 체력 분배까지 좌우를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영상 첫 번째로 호흡 실수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실수들이 호흡에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호흡 타이밍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팔이 이미 물속 깊이 들어가서 당기고 있는데도 고개를 이제서야 드는 경우 또는 스트로크보다 호흡을 먼저 하게 돼서 팔과 호흡이 좀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팔이 귀 옆을 스쳐 올라올 때 이미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쉰다 라고 타이밍을 꼭 기억을 하는 것이 팁입니다. 머리를 너무 늦게 돌리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너무 일찍 돌리면 호흡하면서 스트로크가 끊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 호흡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이런 거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한쪽 팔 스트로크만 강한 것 같고 반대쪽은 약간 툭툭 치듯이 약하게 나가는 모습, 또 물속에서 몸이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조금씩 기울어진 상태로 진행이 될 때 이런 자세들은 괜찮은데 또 한쪽 어깨나 목이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들 때 이런 현상은 거의 대부분 한쪽 호흡으로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람은 숨 쉬는 방향으로 상체를 자연스럽게 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쪽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몸이 점점 그 방향으로만 회전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 동작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고 또 양팔에 당기는 힘이 달라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한쪽 근육만 좀 혹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싶다가도 거리나 속도나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차이가 생겨서 또 자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 스트로크 호흡은 힘들어도 꼭 필요한 그런 연습 방법인데요. 처음엔 숨도 차고 좀 템포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틀어진 균형을 다시 되돌리고 또 동일한 양팔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양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하니까 상체 회전이 양방향으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팔, 왼팔, 오른팔, 오른쪽 호흡 그리고 왼팔, 오른팔, 왼팔, 왼쪽 호흡. 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투 스트로크마다 호흡을 하더라도 양쪽 팔과 상체의 균형이 잡히게 되어서 훨씬 우리의 밸런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자유형 실수는 상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옆에서 어떤 분들 보면 물 위에서 상체가 좀 들썩들썩하고 좀 좌우로 휘청휘청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실수입니다. 속도를 내야지 하고 발차기를 세게 하면
다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같이 튕기듯이 좀 움직여서 미세하게 상체까지 들썩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줄고 우리의 물의 저항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몸통을 지탱하는 그런 코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려는 이미지 그리고 코어에 강화되는 그런 보조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작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데요. 강습 선생님한테 특정 동작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우리의 교정 속도를 확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트림 라인 그리고 머리 위치인데요. 스트림 라인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유선형 자세이죠. 우리가 머리를 너무 들게 되면 허리가 휘어지고 엉덩이와 다리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물속에서 V자 형태가 되면서 바로 드래그 물 저항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숙이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보다 한 30도 정도 아래 뒷목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을 때 그 느낌을 찾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유형의 실수는 어깨만 돌리는 것 또는 호흡 쪽으로 치우치는 바로 롤링의 실수인데요. 먼저 어깨만 돌리는 경우는 상체는 회전하지만 골반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먼저 복근과 우리의 옆구리의 근력이 좀 약해서 골반까지 함께 돌리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어깨만 돌려서 호흡을 하려다 보니 하체가 고정이 되는 그런 패턴이 생겨버리신 분들도 있고요. 자, 이럴 경우 교정법은 사이드킥 드릴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발차기를 해보는 건데요. 자, 몸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오른 어깨, 오른 골반이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또 왼 어깨, 왼 골반이 위로 향하게 하면서 킥을 한번 차보세요. 고개는 옆으로 돌려 물 밖으로 해서 호흡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넣었습니다. 양쪽을 번갈아서 하는 건데요. 25m는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단지 이제 상체만 비트는 게 아니라 골반까지 함께 기울여야 되는구나 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코어의 힘이 조금 부족하면 이거 역시 허리와 다리를 함께 유지해야 하는데 꺾이거나 하체가 좀 가라앉기 쉽습니다. 호흡할 때 너무 고개를 들지 말고 우리의 몸이 상체와 골반을 함께 회전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호흡으로 인한 치우침에 인해서 롤링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항상 이 역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만 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반대쪽의 롤링은 당연히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한쪽 편중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계속 몸의 좌우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했죠. 교정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번의 스트로크 연습 방법이 있으니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형 롤링만 제대로 교정을 해도 상체와 골반이 함께 돌아주는 것, 그리고 팔을 더 깊이 뻗어서 물을 잡고 캐치를 더 강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빠르게 나가는 추진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자유형의 실수 그리고 해결을 한번 해봤었죠. 첫 번째로는 호흡 타이밍이었습니다. 양쪽 호흡을 활용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고 또 한쪽으로 편중돼 있던 목의 어깨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도록 꼭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상체의 큰 들썩임이었죠. 우리가 코어를 잡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노력을 해보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그 물의 저항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림 라인이었죠. 머리를 살짝 아래 30도 정도 각도로 유지를 하면서 몸의 균형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네 번째로는 롤링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깨만 돌리려고 하면 허리가 꼬이고 한쪽 호흡만 하면 또 몸이 기울어지니까 골반까지 함께 돌리고 양쪽 호흡하는 그런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작은 교정만으로도 자유형이 훨씬 편해지고 속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꼭 수영장에서 하나씩 적용을 해나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